저는 이 채널의 오랜 구독자로 다양한 사연을 들으며 지내던 중 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고 싶어져서 이렇게 투고를 하게 되었네요. 저도 나름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때 겪었던 시댁과 남편과의 일만 생각하면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지만 속에만 품고 살던 사연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해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 소개를 하자면 1년차 신혼가정의 평범한 디자이너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취업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회사에서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며 경력을 쌓아왔어요. 남편과는 1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냐고요?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기 때문일까요? 남편을 만난 순간부터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놓치기 싫었거든요. 남편 쪽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눈이 맞아 빠르게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회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그날도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은 인기척이 전혀 없고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처음 반년은 퇴근하기 무섭게 집에 돌아오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눈빛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눈에 보였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시큰둥하게 대답하고는 항상 먼저 끊어버리기 일쑤였거든요. 저는 거실에 불을 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양말을 벗고 소파에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오늘따라 기운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살짝 잠이 들었었나 봐요. 일어나서 휴대폰의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창밖은 벌써 어둑해진 지 오래였죠. 저녁도 못 먹고 퇴근해서 배가 출출해져 와서 부엌으로 가니 식탁에 웬일인지 반찬이 한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는 언제 오려나? 웬 반찬이지? 오빠가 요리했을 리가 없는데. 저는 궁금해하며 반찬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눈에 한 메모지가 눈에 띄었죠. 오늘도 고생한 아들내미 먹으라고 우리 태호가 좋아하는 반찬들 만들었다. 언제나 네 건강만을 생각하고 있단다. 이 엄마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어라. 우리 태호 화이팅! 라고 쓰여있는 걸 보니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보내셨나 봅니다. 제가 들은 남편네 가정사 이야기를 살짝 꺼내자면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아주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항상 구해주시고 대신 맞아주셔서 자기가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처럼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은 둘도 없을 거라나? 아픈 사연이죠. 폭력이 심해지자 시어머님께서는 참다 못해 시아버님과 이혼하시고 청소 일을 하며 남편을 홀로 키워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아직까지도 지극정성으로 어머님을 모시곤 했어요. 물론 어머님께서도 남편에게 잘하시고요. 저는 배가 더 출출해진 것을 느끼며 반찬을 풀어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한 남편과의 과거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말이죠. 혼자 이렇게 저녁을 먹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쪼르르 문 앞으로 달려가 남편을 맞이했어요. 오빠 이제 와? 지금이 몇 시인데 늦어지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요즘 많이 생겨서 퇴근이 늦어지는 것뿐이야. 연락할 여유도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기다리는 나도 좀 생각해주지 그래? 이내 남편이 부엌에 차려진 반찬들을 발견한 것 같네요. 아, 이거 오빠 어머님께서 다녀가셨나 봐. 나도 퇴근하고 알아서 뵙지는 못했는데 반찬 두고 가셨더라고. 엄마가 나 먹으라고 준 반찬을 왜 당신이 먹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저는 자연스럽게 반문했어요. 만들어주신 김에 같이 먹으면 되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오빠 늦어지고 하니까 먼저 먹고 있었던 건데 우리 사이에 꼭 그렇게 말해야 해? 내 허락도 안 받고 왜 엄마 음식에 손대는 건데? 알았어. 다음부턴 안 먹을게.
그렇게 저는 서운했지만 순순히 꼬리를 내리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서류를 놓고 왔다고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저는 부랴부랴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다행히도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팀원들에게 줄 커피를 대충 편의점에서 산 채 회사에 들어갔어요. 설명을 들은 대로 남편이 근무하는 부서에 도착하자 직원 2명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는 인사를 건네네요.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금 팀장님 회의 들어가셨을 텐데요. 아, 제 남편 전달해줄 서류가 있어서요. 그나저나 요즘 밤늦게까지 일하시던데 고생이 많으세요. 커피 드시라고 사왔어요. 요즘은 오히려 괜찮아요. 야근도 없고 6시 전에 마치니까요. 요즘 일도 한가해서 살맛이 난다니까요. 그의 옆에 서 있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한테는 업무가 많아 야근이 일상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직원의 말에 의심을 느꼈지만 저는 남은 작업을 마무리하려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나른한 몸을 커피로 애써 깨우며 작업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가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이 일찍 퇴근한 걸까요? 아직 4시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웬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시어머님께서 서 계시더라고요. 태호는 어디 가고 혼자 있느냐? 오빠는 요즘 늦게 오니까요. 아마 오늘도 밤 늦어야 일 끝나고 올 거예요. 어머님 커피라도 내려드릴까요? 커피는 무슨, 밥이나 차리거라. 저녁 시간에 차려드릴게요. 제가 6시 전까지 마감을 해야 해서요. 미리 오실 거 알았으면 스케줄을 맞춰놓았을 텐데요. 그렇게 간단히 차를 준비해드리고 방에서 남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이 빠르게 집에 도착했네요.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여기 찾아오면 어떡해? 너 보고 싶어서 왔지. 이 애미가 아들 집에 오는 게 어때서? 그래,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마사지해주며 수고했다는 뜻을 전하네요. 아무튼 저만 빼고 화기애애한 집이라니까요.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자가 일만 하느라 날 무시하던 거 아느냐? 그 말씀에 남편이 표정을 굳히고선 저를 쳐다보네요. 제가 무엇라고 말하려던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다 해도 어찌나 반응이 없든지 내가 아들 집에 방문하면서 밥 한 끼 못 얻어먹어서 쓰겠냐? 저는 다급하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재택한다고 말했잖아. 집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마감 기한이 촉박해서 얼마나 바빴는데 빨리 마감하고 차려드리려고 했어. 당신 아무리 그래도 집에 있으면서 밥 하나 제대로 못 차려드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배고프다는데 그럴 수가 있어.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드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이 남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거 남아있는데 내올까? 지금 밥하면 오래 걸릴 것 같아 기다리기도 힘드실 거 아냐.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며느리가 차린 밥 한 번 얻어먹기 힘드냐?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반찬을 새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뭐가 그리 즐거운 듯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네요. 또 그 집에서 소외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꿋꿋하게 요리를 마친 후 상에 날랐어요. 남편도 배가 고팠는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 한 숟갈을 들려던 그때 시어머니께서 인상을 쓴 채 한마디를 던져 그 자리의 분위기는 깨졌지만요. 국이 짜다. 아이, 불고기는 또 왜 이러냐?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냐? 오죽하시겠어요. 어머님 아들은 불고기는 무슨 국도 한번 요리한 적 없을 텐데 아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 저에게 밥을 차리라고 시키셨다는 게 더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방금까지만 해도 쩝쩝거리며 맛있게 먹던 남편마저 시어머니를 거들더라고요. 너무 짜. 나도 배고파서 엄청나게 기다렸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 다시 만들지. 뭐? 그렇게 내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식당에서 사서 먹던가.
오빠가 직접 요리를 배워서 만들든가 하면 될 거 아냐. 평소엔 잘 먹더니 갑자기 왜 이래? 순간 저도 화가 나서 말이 막 나가더라고요. 어머님 앞이라는 걸 깨닫고 아차 싶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진 후였습니다. 그 집에 마누라 두고 뭐하러 요리를 하느냐?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된다. 네가 다시 내오거라. 맞아, 나 요리 못한다니까. 집에 와이프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요리해? 둘이서 쿵짝이 맞아 저러고 있으니 뭐 별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이 저는 다시 주방에 틀어박혀 요리를 시작했더니 두 사람은 밥이 완성되기도 전에 어디론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밥을 차려달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몇 시간 뒤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지 남편이 혼자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가셨나 봐? 오빠,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아무리 자기 어머님이라고 해도 요즘 너무 심해진 거 아니야? 자꾸 나한테 불만이신 듯 하잖아.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곤란해하는 나는 보이지도 않지, 오빠는? 저는 근 며칠간의 일을 따질 생각으로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죠. 심하긴 뭐가 심해. 엄마 없었으면 넌 나 만나지도 못했어. 엄마가 나 때문에 아빠한테 맞고 산 게 몇 년인데 얼마나 힘들게 참고 일해서 나 키웠는지 알잖아.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했을 텐데. 그건 오빠네 가정사 문제지. 나한테까지 이렇게 막대할 이유가 되지 않아. 처음에는 연휴만 참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점점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잔소리 심해지는 거 어떻게 좀 해야겠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참아. 다른 사람들은 다 시댁 모시고 사는데 넌 쪼잔하게 왜 그래? 어딜 가나 당연한 거야. 그놈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소리만 귀에 박히게 늘어놓는 남편은 도저히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어머니만 중요하면 대체 왜 결혼을 해서 절 괴롭히는 걸까요? 한창 행복할 신혼기간에 제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남편 눈에는 보이지도 않나 봐요. 남편은 오히려 넌 쪼잔해서 자신에게 어머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해도 못해준다며 저를 계속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면 직접 요리해드리고 수발대면서 살아. 왜 나랑 결혼해서 나까지 괴롭게 만들어? 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편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무리한 부탁했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잖아. 제발 최소한의 도리만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해야겠어. 참 대단한 효자 납셨네요. 제 속이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느 날 주말은 남편만 출근하고 저는 쉬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그 주의 일이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오랜만에 휴식을 즐기며 낮잠을 자느라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무언가가 제 얼굴을 툭툭 치는 느낌에 놀라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가 발로 제 얼굴을 차고 있더라고요. 너무 수치심이 들었지만 저는 일단 참고 벌떡 일어나 어머님을 맞이했습니다. 너는 네 남편이 일하러 갔는데 집에서 팔자 좋게 잠이나 자고 있느냐? 좀 쉬려고 했는데 또 어머님께서 방문하신 거잖아요. 어머님 안 들리게 깊은 한숨을 쉬며 저는 부엌으로 나가 과일을 깎아드렸죠. 그랬더니 또 자기 아들은 어쩌고 잘나고의 자랑만 늘어놓으시네요. 저는 대충 대답하며 얼른 이 자리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태호가 없다고 해도 시애미가 말하는데 태도가 그게 뭐냐? 그럼 뭐 무릎이라도 꿇고 경청해야 속이 풀리시려나요? 저는 기분이 나빠 대답할 마음도 없었죠. 그랬더니 앞에 놓인 과일 조각을 들어 제 얼굴에 던지시더라고요. 이 버릇없는 것! 대체 어느 집에서 이런 게 나온 것인지? 니네 엄마는 네가 이러는 거 알고 있느냐? 아니지. 그 집에서 분명 똑바로 못 키운 게 분명하다. 분명 똑같은 사람들일 게야. 얼굴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 과일을 줍던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나가신 것 같단 말이죠. 어머님,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방금 그 말씀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절 얼마나 아끼시는데요. 이런 말씀 듣고 사는 거 아시면 슬퍼하실 거예요. 나한테 지금 너무하다고 했느냐? 이렇게 맨날 눈치를 주니 원 내가 억울해서 살겠느냐? 내가 내 아들 집에서 며느리 눈치나 봐야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제가 참고 있으니 저를 막대하는 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앉아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서 막 내 얼굴에 어떻게 과일을 던질 수가 있냐고. 나 엄청나게 화냈거든, 그때?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표정 변화도 없이 제 말을 듣더라고요. 대체 이 말을 나한테 왜 꺼내는 건데? 그래서 어쩌라고?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든가 해야지. 불을 붙이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나한테 엄마 욕하는 거야? 그 뜻이 아니잖아. 나도 제대로 사람 대접, 며느리 대접 받고 싶다고. 그럼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하면 되잖아. 제 편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기대한 제가 잘못이죠. 그렇게 꾸역꾸역 참고 살던 중 저는 신기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몸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안부차 방문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 집에서 저는 평소처럼 눈칫밥을 먹고 있었지만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사사건건 너 같은 여자랑 사니까 태우가 만족을 못하는 거야 라며 저에게 수치심을 주시곤 했습니다. 아무리 못된 시어머니라고 해도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살짝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시는 모습에 마음을 놓고 있던 그때였어요.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 저는 누가 왔나 싶어 현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손님이 올 거라는 소식을 듣진 못했는데 말이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방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듣지 못한 듯하네요. 아, 깜짝아! 누구세요? 네? 저요? 저 이 집안의 며느리인데요. 그쪽이야말로 누구세요? 작은 체구에 앳된 얼굴을 한 여자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도 갑자기 등장한 낯선 얼굴에 누구인가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었죠.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얼굴에 당황하던 순간 그 여자는 성큼성큼 시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와 안방문을 벌컥 열어 제끼더라고요. 그 순간 방에서 흘러나오던 대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우리 아빠 유산 돌려내! 그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화내는 바람에 순식간에 집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저는 대체 무슨 소동인가 싶어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도 아는 사이인 듯 보였거든요. 김하나, 네가 여길 왜 와? 당장 나가! 엄마가 죽인 우리 아빠 재산 다 내놓으라고! 성인 되면 준다고 네가 다 가져갔잖아! 내놓으라고! 이게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야, 네가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착착해. 손님도 와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태호야, 쟤 좀 끌어내라. 집 열쇠는 또 어디서 난 것인지. 아유, 내 머리가 아프다. 그의 남편은 그 여자 팔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이거 나! 니네들 진짜 고소할 거야! 우리 아빠 죽여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야, 이 여자 누구야? 남편은 당황한 듯 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김태호, 너 결혼했어? 저번에 걔는 어쩌고? 진짜 이번엔 어느 여자 인생 망치려고? 언니, 이 집에서 도망가요. 어디까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서 도망가요. 불쌍해서 말해주는 거야, 내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무슨 사실을 말하려고 하자 남편은 그녀의 입을 막으며 집 밖으로 끌어내 내팽개쳤습니다. 그러고는 이중잠금을 걸어버리네요. 여자는 밖에서 다시 문을 열려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할 말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아빠라니 무슨 소리야? 그냥 미친 여자야. 신경 쓸 거 없어.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자기 뭐 숨기는 거 있지? 입을 꾹 닫고 있던 남편은 제가 추궁하자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쟤 미친 건 맞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사실은 내 동생이야. 워낙 제정신이 아니라서 결혼한 거 알면 자기한테도 해 끼칠까 봐 숨긴 거야.
제 발로 집 나가서 얼굴 안 보고 살았기도 하고. 뭐? 동생이라고? 어려 보이던데 집을 나갔었어? 그런데 왜 동생한테 그렇게 대해? 제정신이 아니라서 맨날 물건 때려 부수고 엄마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됐던 것뿐이야. 저것 또 봐. 내가 안 말렸으면 분명 엄마 때렸을걸? 아, 집 열쇠나 바꿔야겠다. 제 발로 나가놓고 찾아올지 몰랐어. 아니, 유산 달라는 소린 또 뭐야? 또 나한테 거짓말했어? 아버님과 어머님 이혼하셨다며. 그러자 남편은 또 뜨끔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신 거야. 속여서 미안해. 하지만 자기가 충격받을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도 나름의 고민이 많았어. 이게 사실인지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는 이미 돌아갔는지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언가 의심이 들었지만 기분 탓이겠지 하며 일단 남편을 믿어주려 애써 넘겼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후 남편은 저에게 미리 말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연신 용서를 구하며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죠. 저는 두 사람이 변한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잔소리가 사라지니 속이 훨씬 편하기도 했고 어쨌든 좋은 변화이니 애써 저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저를 속였지만 반성하고 있으니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냐면 사건이 있고 며칠 뒤에 어느 날은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캠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모시고요. 저는 또 얼마나 일을 시킬까 두려워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결국 두 사람의 강경한 의견에 혼자 빠지기도 곤란하더라고요. 그렇게 꾸역꾸역 참석했지만 두 사람이 웬일인지 저를 가만히 두더라고요. 심지어는 솔선수범해서 고기를 구워 제 앞에 가져다주는 모습이라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어머님 앉아 계세요. 원래 며느리가 다 굽는 거예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어머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애가 탈 지경이었죠. 뭘 그렇게 긴장하느냐. 오늘은 너는 쉬거라. 우리가 다 아마. 그 말씀을 들으니 더 애가 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싶어서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용서해줘서 자기한테 고마우니까 엄마가 앞으로 자기한테 잘해주라고 신신당부하더라. 이게 더 부담스럽거든? 그냥 평소대로 하지 그래. 어디서 가식이야.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저를 데리고 피부관리샵으로 데려가셨어요. 어머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서 그런다. 우리 며느라기 아직 한창 청춘인데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나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가 싶어 미안해져서 데려왔다. 여긴 어떻게 하시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태호한테 물어보니 남들은 다 한다더라. 사양할 필요 없다. 전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원하시면 어머님 받으세요. 아니다. 내가 너희랑 같이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느냐.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잘못을 만회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마.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일까요? 하지만 저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 기분은 무척 좋았습니다. 그렇게 무탈한 몇 달이 흘렀을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통보를 해왔거든요. 우리 엄마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대. 그래? 보일러 고치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 요즘 추워서 예약 밀려있지 않아? 난로라도 하나 사드릴까? 엄마 혼자 사시는데 위험하게 난로를 어떻게 드려? 그러지 말고 딱 3일만 우리 집에 같이 있자.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머님도 요즘 별 말씀 없으시니까.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소식에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혼자 계실 어머님이 걱정 안 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께서는 저희 집에 잠깐 머무르시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은 저도 일하느라 회사에 있는 날이 많으니 크게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밥도 혼자 차려 드시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은
저보고 밥을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못 차릴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이러시니 또 눈칫밥 먹는 세월이 시작되려나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주무시러 들어가시자마자 저는 남편한테 슬쩍 이야기를 꺼냈죠. 오빠, 오늘 3일째인데 어머님 가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가족끼리 왜 이래? 엄마도 당신한테 잘해주잖아.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그래도 나는 내가 엄마 보고 우리 다은이 더 도와달라고 말할 테니까 조금만 더 같이 있자. 어머님께서 스스로 하시던 모습은 어디 가셨는지 슬슬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저 위에 먼지 쌓인 거 봐라. 청소를 얼마나 안 한 게냐? 제가 요즘 피곤해서요. 오빠가 그래도 요즘 집에 일찍 들어오는데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요. 내 아들내미 시킬 생각 말고 네 할 일은 네가 하거라. 이런 식으로 점점 간섭이 심해가니 저는 또 남편한테 말을 꺼내게 되었죠. 오빠, 나 정말 불편하다니까? 어머님께선 요 며칠 손도 까딱 안 하시고 자꾸 나만 시키시잖아. 엄마 몸 불편하셔서 그래. 자기가 조금만 참고 도와줘. 그때마다 대화는 진전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슬슬 참는데 한계가 와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어머님 식사를 준비하려 양손에 한가득 장을 봐서 들어가던 중 누군가가 저를 부르네요.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네 집에 찾아왔었던 남편의 여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그때 그 언니 맞죠? 여기서 다부네요. 안 그래도 찾고 싶었는데 못 찾고 있었거든요. 아, 오빠 동생이라고 하셨죠? 오랜만이네요. 저희 동네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잠깐 친구 만나러 온 거죠. 저도 여기서 중학교 졸업해서요. 이제 돌아가는 중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신우가 다가오자 살짝 긴장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의외로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되기 시작했죠. 언니, 잠깐 시간 있으면 저랑 카페라도 갈래요?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빨리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신우가 무슨 말을 꺼내려나 궁금하기도 해서 그녀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만 듣고 신우를 나쁘게 봤지만 의외로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간단한 소개를 마치니 어디에나 있을 법한 2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아이더라고요. 그녀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집에서 나와 고모네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김태우, 아니, 오빠랑은 어떻게 지내요? 그저 그렇게 지내요. 시어머니께서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힘들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전 그 집이랑 연락 안 한 지 몇 년 되어서 이번에 방문했을 때 언니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완전 충격. 저희 사는 게 궁금한지 몇 번 질문을 던지던 신우의 말에 가시가 있다고 눈치챈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죠. 오빠 아이는 그럼 언니가 키우는 거예요? 지금쯤 많이 컸겠다. 아니다. 그 여자가 데려갔으려나? 아무래도 엄마가 키우는 게 흔하니까요. 네? 아이라뇨?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자기 자식인데 그래도 가끔 얼굴 보러 가지 않아요? 아기 이름이 뭐였더라? 에이, 설마요. 거짓말. 저 안 속아요. 저희 아직 20대인데 무슨 이혼남 애 아빠라고 그래요. 저희도 아직 아기 없어요. 누구랑 착각하신 것 같은데 오빠랑 저랑 둘 다 초혼이에요. 슬슬 정신이 이상하다는 게 진짜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오빠인데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도 되는 건가 말이죠. 헐,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그 집에서 아무도 그걸 말 안 해줬다고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저 못 믿겠어도 서를 때면 나올걸요? 나는 그 인간 괘씸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 불쌍해서 말해주는 건데 못 믿겠으면 어쩔 수 없고요. 아, 지금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도 남편 서류 발급 가능하다던데 근처에 PC방이라도 지금 가보시던가요? 저는 신우이의 손에 이끌려 그렇게 PC방을 방문하게 되었네요. 사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이 진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잖아요? 조그마한 불신이라도 부부 사이에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여
저는 그렇게 사실을 확인하려 서류를 떼어보게 되었죠. 그거 봐요. 제 말이 맞다 했죠? 아직도 이걸 속이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미리 떼어보지 그랬어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평생 속고 살 뻔했잖아요. 이게 무슨... 놀랍게도 신우이의 말은 토시 하나 틀린 것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으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니 이혼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네요.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글쎄요. 계속 속고 살아왔으면 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오빠랑 저랑 아빠가 달라요. 저 사람은 엄마가 바람펴서 데려온 혼외 자식이라고요. 그 상간남이 죽으니까 갑자기 김태호를 우리 집에 데려왔던데요? 그런 짓을 해서 우리 아빠 죽여놓고 아빠 유산 차지하고 잘 살고 있으니 내가 지금 이러는 거죠. 그것도 사생아 주제. 나는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얼마나 오빠 사랑만 유별난지. 난 저 두 사람이 내 인생 망쳐놓고 잘 사는 꼴 못 보겠거든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과일을 깎아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그들의 복잡한 가정사야 둘째치고 완벽하게 저를 상대로 속였다는 사실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저희 집에 눌러앉을 생각이라뇨? 야! 너네 당장 나와!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식탁에서 웃으며 과일을 깎아먹고 있던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가, 이게 이 애미 앞에서 무슨 소란이냐? 김태호, 너 진짜 미쳤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도?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부엌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의 뺨을 날렸습니다. 네가 감히 뭐하는 짓이냐? 당신도 똑같아. 당신들 다 고소할 거야, 진짜. 뭐? 다은아, 왜 그래 갑자기? 모르는 척 저를 탓하는 남편에게 신우한테 다 들었다고 이야기했더니 반응이 아주 웃기네요. 하나말 믿지 마. 걔 완전 미친 여자라니까. 엄마한테 하는 거 못 봤어? 난 또 뭐라고. 걔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는 남편에게 저는 인쇄해온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뭔데? 이것도 네 미친 동생이 조작한 거야? 이게 뭐... 맞아! 조작이야, 조작! 걔가 우리 사이 가르려고 하는 거지. 질투하나? 순간 남편의 얼굴이 싹 굳어서는 입꼬리가 벌벌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태어난 척 거짓말을 늘어놓길래 저는 싸다구를 한 대 더 날려주었죠. 이것들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게 뭔가 싶어서 떨어진 서류들을 주운 시어머니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네가 어떻게... 내가 그 뻔한 거짓말에 속아주니까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지? 저는 악에 받쳐 옆에 놓인 과도칼을 집어드니 두 사람이 움찔하더라고요.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꼴도 보일 생각 마! 다은아, 입 다물어. 내 이름 부르지 마. 그 더러운 입 칼로 찢어버리기 전에. 그렇게 둘은 살금살금 제 눈치를 보며 집에서 나갔어요. 이렇게 완전히 저를 속인 둘에게 일말의 정도 없었고 당장 이혼을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화가 풀리지 않아 식탁에 앉아 씩씩거리고 있던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슨 생각인지 살살 집으로 기어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저는 옆에 있던 접시를 집어 그쪽으로 던져버렸더니 남편 얼굴에 정통으로 맞은 듯 보였어요. 남편은 충격에 주저앉아 버렸지만 끝까지 말을 짜내더라고요. 다은아, 미안해. 미리 말하면 결혼 안 해줄 것 같았어. 난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웃기지 마. 이혼하고 애 딸린 거 숨긴 주제에 니네 엄마랑 한 통 속으로 날 부려먹어? 내가 아주 제대로 만만히 보였나 보네.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네가 오해한 거다. 그 여자는 또 무슨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안 믿어. 진짜 너랑은 끝이야. 다시 칼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다가가니 두 사람은 꽁무니를 내빼더라고요. 그런 짓을 해놓고 자기 목숨은 소중한가 봅니다.
그렇게 쫓겨난 두 사람은 다음날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저는 두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라 손에 들린 뜨거운 커피를 그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는지 자기들 할 말만 하더라고요. 무시하고 지나쳐서 갈 길을 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놔요. 내 옷에 커피 묻잖아. 내가 아직도 참기만 하는 호구로 보여? 집 구할 때까지 며칠만 머물게 해주거라. 내 집에 코빼기도 비칠 생각하지 마. 그렇게 아끼는 저 쓰레기 자식이랑 둘이 살면 되잖아. 아가, 너랑 같이 살려고 그 집 세준 지 오래다. 우리가 갈 곳이 없으니 며칠만 머물게 해주거라. 맞아, 우리 엄마 갈 곳 없어. 나도 진짜 다른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라고. 조금만이라도 있게 해줘. 그 말에 기가 차서 저 진짜 쓰러질 뻔했거든요. 누구 맘대로 제 허락도 없이 합가를 하려고 했대요. 하숙하던가 마음대로 해. 누구 마음대로 내 집에서 같이 살아? 진짜 평생을 빌붙어 사는 것도 참 대단하시네. 불륜녀 주제. 옆에서 저를 보며 싹싹 빌던 남편이 발끈하기 시작하네요. 역시 그 성질머리 어디 안 가나 봐요. 불륜녀라고?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너 진짜 왜 이래? 뭘 왜 이래야? 아, 너는 사생아였지? 그래서 불륜녀 편드는 건가? 둘이 잘 어울리네. 불륜녀의 사생아라니. 참 개판이다 니네 집도. 그래도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남편은 제 속을 뒤집어 놓네요. 내가 바람핀 것도 아니고 여자 데려온 것도 아니고 이혼하고 만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래서 뺨을 안 날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겠어요. 평생 폭력을 써본 적 없지만 손부터 날아가는 순간이란 게 있긴 하네요. 그러자 남편은 발끈한 듯 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다가 시어머니께 제지당했습니다. 아이, 너 지금 다은이한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뭐 하는 짓이냐? 손을 들어? 남편은 그때서야 본래의 목적이 생각난 듯 아차했지만 기회는 끝난 거죠. 어차피 싹싹 빌던 말던 다시 용서해줄 생각도 없었지만요.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혼인 취소 소송은 불가능한 듯 보였어요. 어쨌든 간에 제 서류에도 기록은 남는다는 거죠. 사기 결혼과 시댁살이, 그리고 그들의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저는 손톱만 뜯으며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드디어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위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와, 이거 제대로 뜯어내겠는데?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손에 쥐게 된 것은 물론이었죠. 저는 이혼 기록은 남았지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날 남편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계속 전화를 하면서 만나자는 의사를 표해왔긴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개소리 할 거면 끊어 라면서 매정하게 끊어버리곤 했지만요. 남편이 전화를 걸어서 하는 말은 용서해달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잘하겠다는 들어줄 가치도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특히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결심을 굳힌 저에게는 부질없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어요. 이제 안 먹힌다 생각했는지, 이미 난 판결을 뒤집지 못한다는 걸 알았는지 그 뒤로는 조용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새 출발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은아 너도 이제 새 남자 만나야 하지 않겠어? 무슨 새 사람이야. 또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무섭다 얘야. 난 아직까지 남자란 남자는 생각만 해도 피곤해. 다시 남자는 사절. 에이, 너 이혼한 지 3년이나 지났다고 이렇게 고독사 할 거야? 진짜 내가 괜찮은 사람 알고 있거든? 심지어 돈도 잘 벌어. 나 이번에 이직했다 했잖아. 돈 필요 없어. 대기업에서 나한테 직접 스카우트가 왔다고. 한동안은 일에 집중하고 살 것 같아. 그만큼 111 하고 살았으면 됐어. 일만 하다 죽을 거야? 너 아직 젊으니까 사람들한테 너 사진 보여주면 얼마나 소개해달라고 난리인데. 아무튼 눈 딱 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가봐.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들면 부탁 안 할게. 진짜 후회 안 할걸?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한참을 고민하다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와 인연이 되어 지금 연애 1주년이 되었어요. 아직 결혼 생각은 없지만 그는 제가 겪었던 일을 듣고도 따뜻하게 저를 위로해주며 누구와는 달리 항상 저에게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와 잘 되면 결혼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또 근황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과거에 충격적인 일을 겪었지만 그 또한 저에게는 발판이 되었으니까요. 제게 주어진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기운 차려 극복하여 일어나니 다시 봄날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길 바라요. 이만 제 근황을 끝으로 사연을 마무리할게요.